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문 if와 else if, else 구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lse if의 사용 방법을 한번 익혀볼 거고요. 난수의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랜덤한 값을 출력을 하거나 사용하고 싶을 때 그 랜덤 값인 난수를 어떻게 불러와서 사용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else if를 사용해서 if문을 지난 시간에는 else 안에 if문을 하나 더 넣고 또 조건이 필요하면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면서 안으로 계속 if문을 늘려갔다면 그런 방법이 아니라 else if를 사용해서 조금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조건을 세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랜드라는 함수, 난수를 만들어주는 함수인데요. 그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었던 퀴즈 내용부터 확인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여기 정수를 입력을 받고 양수일 때 양수라고 출력을 하고 양수가 아니라면 그럴 때 한 번 더 if문을 사용해서 양수가 아니면서 0일 경우, 그리고 양수가 아니고 0도 아닌 모든 게 다 아닐 때에는 음수다. 이런 식으로 되는 코드를 완성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정수값을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그 입력받은 점수가 양수다라는 거는 0보다 크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럴 때 print f 해서 입력한 값은 입력한 숫자는 양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위에서 저는 첫 번째 조건으로 양수이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양수가 아닌 나머지 모든 조건은 0이거나 0과 같거나 아니면 음수일 때 두 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저는 그러면 양수가 아니면서 0이라면 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볼 텐데요. num은 0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num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양수가 아닌 그리고 0인 상황을 말을 했었기 때문에 printf에서 입력한 값은 0입니다. 또 출력을 해주는 문장을 추가하고요. 그러면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니라면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제 헷갈리시니까 이거는 지울게요. 양수가 아니고 0도 아니다 라는 거는 음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printf 하셔서 입력한 숫자는 음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하시는데 별로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으로 if문을 여러 개 넣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else if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if와 else를 계속 많이 넣고 해도 되겠지만 확인상 저희가 두 개만 돼도 이렇게 들어와서 또 들어와서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인 면에서도 쉽고 코드도 정리가 잘 되고 조건을 여러 개 쓸 때 조금 더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ex05번 파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에는 항상 C 언어이기 때문에 C 파일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위에 상단에 stdio.h와 scanf 경고를 무시해주는 define 부분 정의해 주겠습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에 19번인가요? 네, 19번이네요. EX 20번 하겠습니다. 20번에 동일하게 갈 건데요. 방금 했던 거를 이제 else if라는 구문을 활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너무 같으면 조금 재미없을 수 있으니 입력한 숫자의 범위를 10보다 작거나 50보다 작거나 혹은 50을 초과하는지로 나누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print f에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canf를 활용을 해서 %d 그리고 ampersand 주소 num 해서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에 해당하는 곳에 이제 값을 넣어줄 거고요. 그러면 시작은 if문으로 동일합니다.
입력한 놈이 10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printf 입력한 숫자가 10보다 작습니다 라고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저희 이제 그렇지 않다 해서 else를 썼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else if라는 if까지 추가가 된 구문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else if는 이 위의 상황은 제거를 합니다. 10보다 작지 않았기 때문에 else if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else if는 if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붙어 있는 if문 안에다가 조건식을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범위 50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10보다 작지 않고 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10초가 50 미만의 범위를 말을 하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는 printf에서 입력한 숫자가 50보다 작습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else if는 얼마든지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번에는 또 입력한 숫자가 100보다 작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엔 10, 50보다 다 작으면서, 그러니까 50 이상의 범위부터 100 미만까지를 포함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lse는 이제 동일하게 조건은 적어주지 않고요. 위에서 사용된 모든 조건이 아닌 나머지 그 외에 우리가 이미 정해놓지 않았던 그런 조건들에서는 반드시 실행돼야 되는 구문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입력한 숫자가 100 이상입니다. 뭐 이런 출력문이 들어간다면 적합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저희가 실행은 최소 4번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4개의 출력 결과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번을 실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메인에서 EX20 실행을 시켜줄게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는 10보다 작은 한 자릿수 8이라고 해볼까요? 그랬더니 입력한 숫자가 10보다 작습니다라는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프린트문이 출력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 1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한 30을 입력했더니 입력한 숫자가 50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출력문을 원한다면 입력한 숫자가 10 이상이고 50 미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문을 수정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100보다 작은 50 이상이고 100보다 작은 숫자를 입력했을 때는 100보다 작습니다 라고 출력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조금 구체적인 그 프린트문을 원한다면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100을 초과하는 100 이상인 숫자 딱 100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그럴 때는 입력한 숫자가 100 이상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if, else 구문을 사용하면 조건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lse if를 사용한 또 다른 예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rint ex21번 예제이고요. 이번에는 두 정수를 입력을 받고요. 두 정수를 서로 비교해서 첫 번째 정수가 큰지, 두 번째 정수가 큰지, 아니면 두 숫자가 서로 같은지를 if else 구문을 사용해서 한번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num1과 num2 선언을 해주고요. printf 첫 번째 정수 입력. 이번에는 좀 입력을 끊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주소 num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를 저는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수 입력을 작성을 하고요. 이번에는 num2에다가 입력받은 값을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로는 num1과 num2가 서로 어느 한쪽이 클 수 있는 조건이 있겠죠? 저는 첫 번째로 입력된 수가 크다라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printf로 그냥 결과는 %d가 더
첫 번째 숫자가 더 크다라는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바로 해줄 거고요. 앞에는 num1이 들어가고 뒤에는 num2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을 수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num1보다 num2가 클 수도 있겠죠. f에서 %d 하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무래도 저희는 방향을 바꾸는, 그 숫자의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읽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냥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else.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은 이제 두 숫자가 같으면이라는 말이 되겠죠. f로 해서 입력한 두 숫자는 %d로 서로 같습니다. 고 출력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텐데 제가 여기 중괄호를 지금 생략하고 if, else, if 구문을 더 적었습니다. else, if도 동일하게 if문처럼 명령어가 한 줄일 때에는 그 중괄호를 생략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에 한 줄 이상이 된다면 한 줄보다 더 많은 두 줄 이상의 명령어가 실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중괄호를 입력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인에서 21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건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기 때문에 3번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어디에서 또 빌드 오류가 났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scanf의 반환값이 무시되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rintf에 제가 scanf는 이제 경고여서 괜찮고 제가 printf %d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num1을 넣어도 될 것 같고요. num2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 출력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 제가 오타를 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이네요. 27번째 줄에 프린트 오류가 났습니다. 보니까 30번째 줄에도 프린트 F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실행을 해보시면 첫 번째 정수 입력 예를 들어 5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1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가 1보다 크다라는 첫 번째 조건에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3하고 10 입력을 했을 때 10이 더 크다. 부등호 방향밖에 나오고 있고요. 숫자를 동일하게 넣어줬을 때 1, 1. 그러면 두 숫자가 둘 다 1로 서로 같다라고 표시가 되는 것까지 세 가지 조건 모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if문을 여러 개 계속 안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if, else, if 구문을 사용하면 편리하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난수를 사용해가지고 조금 난수라는 거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난수의 값에 따라서 if문을 적용하는 예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하고 난수 예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제일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난수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샵 include 하시고요. stdlib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 올라가서 여기 include 하는 부분에 같이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난수를 한번 출력을 해볼 텐데요. %d 정수형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난수를 출력하는 방법은 random해서 land라는 명령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3번 정도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계속 정수의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가 난수는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난수가 출력이 돼야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1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18,467, 세 번째는 6,334 이런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값도 넣어주지 않았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아무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 그 그냥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값과 본인의 값이 다르다 이렇게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랜드 함수에는 조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난수라 하면 그러면 실행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을 불러와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여러 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아까랑 동일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41, 여기서는 18467, 여기는 6334 이런 값이 나왔는데 몇 번을 실행을 하든 계속 동일하게 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난수에서는 시드라는 난수가 생성되는 위치가 존재하는데요. 그 위치에다가 이 값을 저장을 하고 그 위치에 있는 값을 계속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주지 않는 한 계속 동일한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구분선을 조금 추가를 해드리고요. 자, sland2라고 해서 두 번째 sland라는 위치로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명령어입니다. 시드의 위치 변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렇게 출력을 해봤을 때 이번에는 위치가 변경이 되었으니 값이 다르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실행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45 여기 저장을 해볼까요? 45 그다음에 번호 때문에 작업 표시줄이 조금 가리네요. 29216 29216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4198 이라는 값이 서로 다르게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얘는 그러면 할 때마다 바뀌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얘도 그렇지만 값이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첫 번째 위치에 시드 값을 불러오면 첫 번째 위치에 저장된 값이 계속 불러와질 거고요. 두 번째 위치로 변경을 해줬어도 두 번째라는 시드에 고정된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계속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같은 위치에 랜덤 값을 불러온다면 동일한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려면 저희가 이제 가장 주변에서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거는 바로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시드를 매번 임의로 변경을 해주는 방식을 써서 난수를 변경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관련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또 위에 부분에다가 샵 include time.h라는 기능을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에 지금 네 번째 줄에 샵 include time.h 해주시고요. 이번에 다시 또 내려와서 구분선 다시 넣어주고 s랜덤 랜드를 그러니까 시드의 위치를 이번에는 time하고 널값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행하는 순간에 그 시간을 계속 받아서 그거를 위치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의 랜덤 값을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에 두 개는 값이 변경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세 번째, 두 번째 구분선 이후에 나타난 부분들을 확인하면 될 텐데요. 7800과 12335, 2128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뒤에 간단히 기록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거는 무시하고요.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어야 합니다. 네, 확인을 해봤더니 첫 번째 숫자가 살짝 비슷하게 나와서 저 살짝 놀랐는데 네,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만 달라져도 숫자가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첫 번째 숫자 7898, 두 번째 7107, 세 번째 152로 아까랑 나온 숫자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난수가 드디어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숫자의 범위가 약간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숫자 난수 지정을 따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범위를 지정할 때
아니면 뭔가 가지수를 제한할 때 저희가 그 퍼센트 연산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퍼센트 연산자를 써서 한번 실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위에 거랑 달라진 점은 퍼센트 연산자, 퍼센트 나누기 5를 붙이냐 안 붙이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요. 자, 한 번 실행했더니 004라는 값이 나왔고요. 한 번 더 실행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33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232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혹시 조금 예상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if문으로 했을 때 이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if문을 했을 때 자, 나누기 5를 하면 나머지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하고 두껍네요. 3% 2는 1이 되겠죠.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입니다. 그러면 5% 2의 나머지도 1이겠죠. 대신에 4% 2의 결과는 0이 될 겁니다. 자, 2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균일하게 2로 계속 나누었을 때의 결과는 0 또는 1,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제 3으로, 퍼센테이지 연산을 3으로 했을 때는 0, 1, 2,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요. 4로 했을 때에는 0부터 3, 아이고, 1, 2, 3 해서 0, 1, 2, 3,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5라고 한다면 0부터 4까지, 총 5가지의 가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가지수를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나눔으로써 이제 얘가 출력할 수 있는 난수의 범위가 0부터 4까지의 범위로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사용해서 한번 예제를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3번 예제이네요. 첫 번째로 랜덤 1, 랜덤 2라는 의미로 R1, R2를 선언을 해주고 S 랜덤, 시드의 위치를 타임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R1은 랜덤 가져오되 100가지의 범위, 0부터 99까지의 범위로 난수 범위 제한이 되겠죠. R2도 랜드로 해주는데 100으로 퍼센테이지 나눠서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99까지의 범위로 제한을 해주겠습니다. 프린트 F로 이제 R1이 몇이 나왔고 R2가 몇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희는 지금 랜덤 값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값을 넣어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1과 R2를 한번 출력을 해주고요. 그렇게 출력한 R1이 R2보다 크다면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R1이 R2보다 크다면 이제 뺄셈을 해주는 걸 할 거예요. 프린트 F에서 %d 빼기 %d는 %d이다 라고 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항상 빼는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R1이 크니까 R1이 첫 번째, 그리고 R2가 두 번째, 세 번째에는 R1-R2를 넣어주시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연산을 해서 결과를 출력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else if 이번에는 R1이 R2보다 작을 때, R2가 더 클 때인데요. 이렇게 복사해서 조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출력문은 변경할 게 없고요. 큰 숫자가 R2이므로 첫 번째 서식 문자에 들어갈 값을 R2로, 두 번째는 R1으로 바꿔주고 뒤에 계산식도 R2에서 R1을 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느 한쪽이 크지 않고 두 수가 같다이기 때문에 그냥 두 숫자가 동일합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사실 0부터 100까지의 난수 랜덤 값을 받았을 때 두 숫자가 동일하게 나올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예외 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한번 변경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할 때는 R1이 35, 그리고 R2가 1이 나왔네요. 35 빼기 1 해서 34가 나왔고요. 두 번째 실행했더니 이번에는 70과 29, 그리고 한 번 더. 세 번 실행했더니 90과 8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실습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여기까지만 실습을 진행하고 퀴즈는 따로 내지 않을 예정이고요. 대신에 다음 시간에 앞쪽에서 한 번 더 이제 if문을 그 문자와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짤막하게 한번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습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if와 else 구문을 사용해서 if 그리고 else if 옆에는 조건을 사용해 줘야 하고요. else if 옆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나오는 조건이 아닌 경우, 그러면서 else if 옆에 있는 조건이 해당할 때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갔었고요. 다음에 표준 라이브러리 외에도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stdlib.h라던가 아니면 시간과 관련된 함수를 다룰 수 있는 time.h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난수를 직접 생성하고 난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어떤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이 걸리면 어디 위치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지도 실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건문의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는 if문이고 하나는 스위치 케이스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해서 if문에서 표현한 조건들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